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엔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회차, 12회차 전환사채 물량이 상장이 됐습니다. 자, 요 날이죠. 17일. 자, 물론 전체가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권리공매도일인 17일부터 봤을 때 신주 전체가 매도됐다기에는 거래가 다소 적습니다. 자, 손뼉도 말초에 소리가 나듯이 매도자가 있으면 이제 매수자도 있어야 거래가 체결되기 때문에 잔여 물량이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매수 수급이 적기 때문에 매도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 물론 오버행은 있었기 때문에 이 의미 있는 자리, 기준이 되어주던 요 지지의 자리, 여기가 무너지고 이제 이 자리는 저항이 됐습니다. 그죠? 자, 이러면 투심이 더 무너지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기 더 힘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매수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아직 잔여 물량이 남아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자, 지금 요 밑에도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25만 3천원대. 자, 직전 저점이었던 25만 3천원대. 요 자리만 무너지지 않고 지지를 해준다면 쌍바닥 패턴 만들어내면서 투심 살아내고 수급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유 없는 반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을 꾀하기 위한 반등으로 볼 수가 있겠고, 반등이라는 자체만으로 개인들의 매수세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때 남은 11회차, 12회차 전환사채의 물량이 나올 겁니다. 자, 근데 17일날 상장이 되고 나서 보면은 주가는 내려갔지만, 자, 이렇게 꼬리들이 많이 남습니다. 그죠? 자, 요런게 물량 소화의 흔적이거든요. 자, 여기 저항이 됐습니다. 요 자리는 원래 지지였지만 무너지면서 저항이 됐는데, 자, 여기까지 방해 요소들을 지금 흡수했기 때문에 매도가 나왔지만 그것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윗꼬리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다시 돌파 시도가 있었는데 누군가가 또 팔았다. 또다시 매도세, 또다시 매도세. 방해 요소인 저항 매물은 일부 나왔고 누군가는 받아냈기 때문에 소화되고 있는 흔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잔여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한 번 더 나와야 된다. 그리고 7월 13회차 전환사채도 비슷하게 오버행 리스크와 물량 소화의 과정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가치에 따른 본격적인 반등은 7월 중순쯤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13회차 전환사채 물량이 상장되고 그 물량이 소화되어야만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300%, 400%의 차익이 예정되어 있는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면 매수세는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팔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전환사채 물량들이 소화됐을 때 비로소 천장이 뚫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물량 소화의 흔적을 확인하고 재차 강조드리지만 그때 매수하는 것이 상책이 되겠죠. 자, 지금은 매수 매도보다는 관망하면서 최적의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그 흔적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7월에 있을 13회차 전환사채도 생각을 해보면 분할매도 타점을 잡고 그리고 분할매수 타점을 잡고 하면은 이익이 커지겠죠. 자, 당연히 전환사채 상장일이 다가오면 빠지기 시작하고 실제로 신주가 소화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빠집니다. 자, 이때 근거를 확인하고 분할매도 분할매수 타점을 잡으면 돈은 벌었는데 물량은 또 늘어나 있고 또 평단도 낮아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7월 중순이 되고 매물이 소화되면 오버행 리스크가 없어지면서 기업의 가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카톡방에서 기업의 펀더멘털과 관련이 없는 전환사채 오버행 리스크를 활용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분할매도 타점 그리고 분할매수 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매수매도의 근거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 제너럴 모터스 있죠. 제너럴 모터스가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제너럴 모터스의 차트인데, 자,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자, 그렇다는 것은 제너럴 모터스의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몇 년 만에 흑자 전환에도 성공을 했었고, LG와 대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이 있었었죠. 자, 규모는 양극재 50만 톤. 금액으로는 최소 24조 7,500억. 자, 이게 전기차 500만 대 물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500만 대 전해액도 당연히 들어갈 텐데, 이 전해액은 누가 공급을 하느냐? 엔캠이 단독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 현황 전망을 보시면, 자, 24년 하반기 신규 고객사 물량이 늘어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25년은 많은 신규 전기차들의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 전망은 눈에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향후 주요 사업 전략으로는
미국 고객사 확보, 그리고 중국 비즈니스 확장이 핵심인데, 자,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얼티엄 셀즈를 중심으로 26년 미국 매출 24년 대비해서 약 340% 성장 전망이 되고 있고, 중국은 이제 CATL이죠. 전세계 배터리의 압도적인 점유율 1위입니다. 자, 이 CATL의 전해액 납품을 통한 수주 증가가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유럽 시장도 지금은 좀 작아 보일 수 있는데 25년 1분기부터 27년 1분기까지 5개 기업 진입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 가이던스. 엔캠의 판매량에 대한 기업의 예측 전망치는 24년 1조, 25년 2.6조, 26년 5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이것 때문에 뭐 이렇게 매출이 뛰니까 전환사채 물량을 못 판다, 안 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자, 엔캠의 성장 전망은 눈에 띄게 밝 보입니다. 근거도 전혀 없는 게 아니고요. 근거 있죠. 자, 근데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이미 1년을 기다렸습니다. 자, 근데 2년, 3년을 더 시간을 들여서 기회비용 낭비해가면서 엔캠의 성장을 기다린다고 장투한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조회수나 좋아요, 구독을 바라고 하는 달콤한 쓰레기 같은 말입니다. 자, 지금 11회차, 12회차 전환사채 신주가 상장되고 일부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매물을 소화하게 되면 그때 상승을 하는 거고요. 13회차 전환사채도 7월 초 상장이 되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주춤하고 그 물량을 받아낼 성과가 있다면 물량 흡수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전환사채 투자자가 25년, 26년을 기다린다는 헛소리가 아니라, 자, 많은 트레이더들도 물량이 흡수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런 신주가 상장될 때는. 그 전까지는 매수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다 팔 준비를 하고 있는 놈들이 있는데 왜 내가 매수해서 리스크를 내가 스스로 짊어지겠습니까? 주가가 오르려면 오히려 전환사채 신주들이 소화가 돼야 됩니다. 시장에 빨리 차라리 나와야 됩니다. 기존 유통 주식들과 함께 희석되고 소멸해야 비로소 리스크가 없어지는 겁니다. 즉, 엔캠의 25년, 26년, 27년 성장 전망이 좋다고 전환사채 투자자가 기다릴 이유도 없을 뿐더러 이놈들이 실제로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그건 오히려 주가의 부정적인 요소다라는 겁니다. 폭탄은 빨리 터지는 게 낫습니다. 계속 불붙은 상태로 끌어안고 있는 것보다는. 자, 그래서 전환사채 물량 소화 흔적 등을 통한 분할 매수매도 타점 카톡방에서 말씀드리고 근거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각설하고 이야기 이어가자면 세계 무대별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미국은 일단 이 FEOC에 위반되지 않게끔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핵심 광물이라던가 2차전지 소재기업 등등 이 FEOC 규정에 따라서 고객사들의 움직임이 달라지기 때문이고요.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유율은 높지만 전기차 관련 정책 등은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상에 한국 기업인 엔캠이 유리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자, 전기차 침투율이 30%가 넘게 되면 상위 업체들도 재편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는 엔캠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진출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견제로 중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텐데, 자, 그렇다고 중국이 유럽 시장을 등한시할 수는 없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다음 가는 시장이 유럽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국도 유럽을 진출해야 되는데, 중국이 유럽을 진출하려면 여러 규제에 의해서 당연히 한국 소재 업체와 손을 잡아야 할 겁니다. 자, 유럽에 이미 진출한 한국 셀업체도 많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엔캠의 이 매출 가이던스는 허황된 꿈 같은 소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 뭐 금양마냥 말로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자, 저번에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님을 증명을 했었죠. 자, 2차전지 소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진입하기가 2년에서 3년 정도씩 걸려서 굉장히 진입이 어려운데, 한번 진입을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라면 꾸준하게 계속 납품을 할 수 있어서 캐파를 점점 계속 늘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엔캠의 성장 전망은 긍정적인 편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11회차, 12회차 전환사채 물량 소화 과정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점, 그리고 13회차 전환사채 리스크를 대비하면서 또 리스크를 기회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카톡방에서 어떤 근거로 전환사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정보 확인해 보시고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카톡방 참여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카톡방 링크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를 누르시면 참여 코드 없이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